자, 거침없이 하이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 모셨는데 정말 최악의 연말입니다. 이거 뭐 네. 참사에 계엄에 이 최악의 상황. 그런데요.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말입니다. 뭐 SNS엔 또 올려가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민과 함께 하겠다 이런 왜? 예. 어쨌든 직무는 정지돼 있지만 예. 대통령이라는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원론적인 얘기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제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고 저렇게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때 최고 지도자가 내놓는 메시지에 의해서 많은 국민들이나 저런 유가족분들은 위로와 감동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존중해 왔는가. 그렇습니다. 예.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와 행동과 여러 가지 조치 사항들, 최상병 사망 사건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예. 어떻게 대했는가 그런 것을 보면 저런 메시지가 그렇게 마음에 썩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나쁜 사람이고 마음이 삐뚤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옳다, 마음이 편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느끼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뭐냐하면 이 피의자 윤석열 씨가 그동안 해온 행위들이 뭐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하거나 이런 걸 안 하다가 갑자기 또 지금 저런 상태돼 있는데 뜬금없이 SNS에 그런 행위가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저걸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네. 예.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 대한민국 국정 최고의 수반 행정 수반인데 저는 그 컨텍스트를 좀 봤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봤을 때 한 1,100개 정도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뭐 힘내세요 대통령님, 어서 빨리 돌아오세요 대통령님, 막 이제 이런 글들이 달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비판과 욕설 이런 게 걸려 있었는데요.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은 비가 조금만 많이 내려도 내 책임인가? 나 때문에 비 많이 오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거든요. 그리고 진정성 속에서 국민들이 이제 위로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은 이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하려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수사의 끊임없는 불응과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재판에 참여하고 안 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런 태도를 보면서 아무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이런 걸 올릴까? 결과적으로 나는 옳았다라는 입증을 통해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보수 세력이요 나를 중심으로 집결해 주세요. 끊임없는 선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또한 이렇게 엄청난 대형 참사 앞에서도 이 사람은 자기 정치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참 염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체포영장 청구됐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발부될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까지 관련된 분들 다 뭐 구속영장, 체포영장 다 발부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난 금요일 날 공소장에 보면 뭐 수계, 공동전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발부될 것으로 보여지고 수사 협조를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소환장 3번이나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그동안 여러 가지 명분을 쌓아왔다. 그래서 법원에서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관련해서 제가 오늘 국회 행안위원들 여러분 취재를 했는데요. 일단 이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장 소장님처럼 마땅히 법원에서 발부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3번이나 불응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이 없지 않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하러 갔는데 경호처나 뭐 이런 데서 만약에 방해를 하면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다 싹 다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된다. 그런 결기를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보여야 한다. 근데 실제로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어쨌든
가까이에서 겪은 분들은 그 결기가 느껴진다. 실제로 세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세게 못하면 경찰이 수사권 가지고 검찰과 대결해서 설당이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걸로 보인다. 그래서 시간 끌지 말고 내일이라도 영장이 나오면 바로 그 순간 바로 집행 절차에 들어가야 되고 방해하거나 하면 다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으로 입건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 좀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오늘 석동현 변호사가 또 나와서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어떤 그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특히 그렇죠. 이제 이게 직권남용으로 우회하지 말고 내란죄로 바로 걸어라. 이제 이렇게 공수처에 이른바 이제 그 수사권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검찰은 구속영장의 어떤 고유 권한을 갖고 있지만 공수처가 체포영장은 청구할 권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문제는 없다. 그런데 법원이 한 번은 넘어가서 이번 말고 다음에 해줄 가능성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보수적 또는 적극적,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경호처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측도 불안하니까 뭐 소명서 내겠다 그러고 또한 변호사들 이렇게 선임을 하고 설명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각이 확정적이다. 기각을 자신하면은 저런 행동 안 할 거예요. 저렇게 적극적으로 법률적으로 대응한다라는 걸 보면 본인들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봐야죠. 자, 영장이 발부됐다고 가정을 하면요. 경호처는 저항할 법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없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왜 그런 전망이 도대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박종준 그 경호처장 얘기가 이제 계속 경대 이기고 쭉 나오는데 이 정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윤으로부터 약간 수혜를 받은 뭐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은혜를 받은 은혜를 입은 이런 사람들은 그 덕에 대한 배신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물쭈물하는 경향이 있다. 이따 뭐 최상목 부총리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그런 평가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아직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본인 책임을 다한다라는 차원인데 그 자체로 내란 수괴를 이를테면 그 보호하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이다. 그래서 이걸 봐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거를 말도 안 국가가 되는 놔둬도 거다. 되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죠. 영장이 발부된다면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경호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긴 어렵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 경호처의 목적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지 범법자 피의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국가에 어떤 공적인 문서가 나오면 그것이 잘 집행되도록 윤석열 대통령을 잘 보호해서 수사기관까지 가도록 그렇습니다. 하는 것. 수사기관에 가서도 대통령으로서 경호하는 것. 그것이지 영장이 나왔는데 그거를 막는다, 방해한다.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저는 다 처벌받아야 돼요. 그럼. 그렇죠. 그게 어떤 그런 전망이 나오는 것조차 저는 갸우뚱한데 국가기관이 말입니다. 법원이 영장을 내줬는데 그거를 저항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말이 안 그건 반란 행위 아닌가요? 그 자체가 반란이에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경우에 따라서 그 가능성까지 나오는 이유는 그 지금까지 인물의 특성 때문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윤이라는 사람의 어떤 캐릭터하고도 연동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자체로 위법이고 불법인 거죠. 대통령실의 이제 경호처라는 집단은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집단이지 윤석열에게 충성하는 집단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법과 제도와 시스템 하에서 존재하는 경호처이기 때문에 그런 막는 그러한 바보 같은 행위는 안 할 거예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으로 좀 믿는데요. 그럼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 이 대목에서 언론의 문제를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끊임없이 그렇게 양비론적 또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주장을 계속 그 다운표 저널리즘으로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도 있나 저런 가능성도 있나 뭐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반란행위 아닙니까? 국가의 영장이 떨어졌는데 그 말도 안 되는 법관의 영장을 집행하는데 그걸 방해하면 물리력으로요. 그렇습니다. 그 자체로 그거는 반란이고. 그러니까 지금 내란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 측의 대변인 아닌 대변인격의 얘기를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제가 권순표 국장님이나 PD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나올 때 한번 섭외해 주시면 예. 한번 그분하고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토론이나 논쟁이나 한번. 근데 저희가 이제 뭐 물론 아니에요? 다양한 많은 분들을 모시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이 뭐 두 분도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논리가 없이 소리를만 지르는 분들도 적지 않아 있어요. 저쪽에 계신 분들 그럼 중에는. 그대로 많죠. 국민들께서 평가하시겠죠.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그 자체가 소음이고 소란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우리 언론이 여과 없이 옮기는 것도 저는 문제 있는 태도다. 그건 저널리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걸러서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윤성 기자님 말씀이 맞는데 예. 저런 석동현 변호사 또 일부 보수 극렬한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은 예. 환호하고 맞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MBC 같은 데서 그 사람들 불러다가 당신 말은 맞지 않아 네. 라고 토론과 논쟁을 좀 붙여줘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예,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최상목 권한대행. 네.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두 분은? 예.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비슷한 행보를 예. 겪을 거고 예. 그렇게 비슷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예.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예.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밑줄 근 것을 우리가 문맥 파악을 해보면 나 이거 임명 안 할래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특검 같은 경우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1월 1일이죠. 예, 내일 모레. 내일 예. 모레까지 해야 시한이. 되는데 과연 국민의힘의 뜻에 어긋나서 그것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예. 않는다? 그 상상이 어려울 것 같고요.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지금 무안공항에서 대규모 참사가 일어났기 네. 때문에 내가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은 세게 공격이나 비판을 못할 거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뜻을 받들어서 이번엔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괜찮겠다. 예. 그렇게 판단할 것 같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건 도대체 무슨 논리가 가능할까요? 논리 없어요. 그냥 네. 국민의힘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이 어지러운 시기에 정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단히 무책임한 건데요. 그 뭐 여러 얘기가 그러니까 뭐 지금 또 예. 단독 보도가 하나 나온 것 같은데 우원식 의장한테 최상목 이 둘이 만났으면 당연히 했을 얘기겠죠. 네. 뭐 예, 단독이라기보다는 예.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예. 건데요. 뭐 관련해서 의장실에서는 뭐 이렇게 확인을 안 해주니까 기자들한테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기도 못했는데 어쨌든 단독 보도가 지금 나온 것 같고 그 제가 취재한 바로는 예. 많은 확답은 하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하겠다 안 하겠다 확답을 안 했다 확답은 이거죠? 하지 않았다. 예. 고민 중인 걸로 보인다. 뭐 이렇게. 그러나 한덕수 때하고는 약간 느낌은 다르다. 감은 좀 다르다. 그래서 예. 원래 이제 15일 기한을 따져보면 1월 1일인데 예. 기자들은 대부분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그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네. 그 쌍특검에 대해서 이제 그런 전망이 나오는 건데 실제로는 그것을 1월 1일에 할 수도 있다. 예.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핵심은 거부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예. 이제 이런 그런 기사가 좀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게 예.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헌법재판관 3명은 임명하고 예. 특검은 여야가 합의해라. 예. 뭐 이런 주장이 나왔잖아요. 그런 스탠스로 보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오늘 예. 국회에서는. 헌법재판관 3명은 임명을 하되 특히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그 제3자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야당이 추천하는 거 예. 말고. 그래서 오늘 뭐 박형수 의원이 뭐 그런 비슷한 맥락의 얘기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재고의 여지는 없다. 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게 뭐 어떤? 그러니까 뭐 제3자 특검이 됐든 뭐가 됐든 흔들어서 불가능한 일이다. 예, 뭐 그리고 거기에 진정성도 없다. 예. 뭐 내라는 소란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 약간 이런. 그런데 그 입장이 어떤 두 가지는 어떤 여당에서요 여러 가지 문제를 삼아서 뭐 거부권 행사 어쩌고 뭐 거론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헌법재판관 임명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안 하고 버틸.
근데 그렇죠. 최소한의 원칙을 저렇게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그 어떤 논리가 있을 텐데 그 논리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리 법에 헌법재판관을 언제까지 어떻게 임명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노릇인데 법을 잘 아는 법꾸라지들이 이런 방식으로 자신들이 피해 나갈 구멍을 찾는 거죠. 그래서 차제에 아예 이것도 강제 규정을 넣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나오는데 모든 법의 모든 끝에까지 다 넣어야 강제 규정을 넣지 넣어야 않으면 되면 그건 참 이게 후진국스러운 발상인데요. 윤석열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예. 예, 이게 일종의 윤석열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검찰총장씩이나 한 사람이 검찰총장 경력으로 국민들 인기로 대통령까지 하고 있으면서 세상에 이렇게 법을 안 지키고 그 빠져나가려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최상목이라는 사람은 말입니다. 네. 적어도 이걸 할 때 경제수장이었고 자기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빨리 국가의 안정을 찾아야 되고. 그럼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법률안에 대해서는 네. 뭐 거부권을 뭐 자기 나름대로 얘기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건 자기 설득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스탠스에서. 그 얘기를 해요. 윤석열의 수석 비서관 출신 아니냐, 경제수석 출신이라는 점을 주목해라. 예. 예, 그러니까 뭐 경제부총리 뭐 그런 막중한 책임감 이전에 윤석열의 비서였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출세시켜준 사람에 대한 공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거의 무슨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뭐 그런 유의 인식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집단 안에. 그러니까 돌려막기 인사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뭐 노동부 장관, 뭐 방통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세상에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죠. 갖다 앉힐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 심지어 독립기념 관장에 이르기까지. 예. 그러니까 윤석열의 소위 인사 스타일이라는 것이 끝까지 나한테 충성할 사람들. 그러니까 국민이 뭐 죽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나한테 얼마나 충성할 거냐 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국무위원들에게도 기대할 것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권순표 앵커님이 말씀하시는 예. 그렇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으면 예. 윤석열 정권 하에서 대통령실이나 자리를 못 경제부총리를 앉습니까? 할 수가 없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개인적인 비판은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번에 과거를 한번 보세요. 2014년부터 16년까지 16년 1월까지 당시 청와대에서 경제금융 비서관을 했어요. 예. 당시 경제수석이 누구였냐면 안종범 예. 수석이에요. 안종범 수석은 여러 가지 국정농단 관련해서 예. 삼성과 관련된 일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미르 뭐 처벌받았잖아요. 네. 그 일을 비서관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경제금융 비서관이란 예.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떠한 법적인 처벌받지 않았어요. 예. 그것이 뜻하는 바가 뭘까? 예.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근데 그때 어떤 그렇게 빠져나왔으면 이번에는 그렇게 기회주의적인 인물이면 빠져나오기 위해서라도 좀 국민 편에 설레는 유혹을 좀 한 번은 갖지 않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질은 부역자다. 예.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 이제 왔다 갔다 다니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아직 그 최상목 부총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 예. 그게 약간 관찰자들의 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예. 뭐 이렇게 뭐 프로테이지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 옮길 만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걸로 보이고 전임자인 한덕수 총리가 기존에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뒤집으려면 어떤 빌드업 같은 게 필요한데 그걸 고민 중인 걸로 보인다. 이런 말도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되게 선하게 해석하시는 것 같고요. 예. 흐름과 분위기를 보면 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여러 가지 행보, 판단, 선택을 따르는 방향으로 간다. 예. 그러니까. 그런 봐야 전망이시군요. 예. 제 전망이 틀리길 바랍니다. 예. 저는 그런데 빨리 예. 헌법재판관 임명돼야 되고 특검은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예. 그런 입장을 줄기차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예. 무도한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지금 헌법학자 오늘 뭐 100명이 넘는 헌법학자들이 이거 빨리 해야 된다. 예. 심지어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마저도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법학계도 그렇고 모든 그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경제 관료를 평생 했으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치솟고 있는데도
그냥 자기 그 출세시켜준 사람만 하나 바라보고 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이게 역사에 남을 거거든요. 2024년 12월 31일 최상목의 선택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손들이 최상목에 대해서 어떻게 남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과 후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완용의 길을 걷겠다고 한다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국회에서 또 탄핵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얘기로 바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결국 버티면 탄핵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실제 민주당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지금 뭐 이 상황에서 최상목 하나만 탄핵을 하느냐 아니면 국무위원 전체에 대해서 탄핵을 해버릴 거냐 이제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뭐 갑자기 이런 대형 참사가 나서 그 자체가 어떤 뭐 이른바 이제 정쟁의 요소로 만들어 버릴까봐 국민의힘이 전혀 그런 요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탄핵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어요. 이미 총리실에서 다 탄핵하면 어떻게 되느냐. 국회의장이 다 하면 된다. 입법이든 공무원 임명권이든 국회의장이 하면 된다. 라고 한덕수 총리실에서 이미 정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냥 하면 됩니다. 절대로 뭐 사회적 혼란이 생긴다, 뭐 국정이 뭐 무너진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힘인 거죠. 보수 언론들이고. 뭐 어떤 주장을 하건 상관없이요.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해서 헌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걸 막는다면 무슨 일이든 동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국민들께서 거리에 많이 나와서 민심을 보여줄 수도 있을 거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의 생각과 판단은 이거예요.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판결 나올 때까지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절대로 동의하거나 찬성하거나 하라고 얘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 그동안 그럼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경제가 지금 그런 신경 안 쓰죠 지금. 신경 안 써요 지금. 그런 되게 무책임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냥 권성동 원내대표가 얼굴 두껍게 하고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얼굴 철판 깔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라 경제가 어떻고 대외 신인도가 어떻건 일단은 그때까지는 버텨보자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은 국제사회가 특히 미국이 대한민국 국민과 헌법 질서가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를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됐고 그게 최상목이든 누가 됐든 우리는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국민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내란 세력이 조기 종식되는 방향으로 귀결시키는 게 최상목의 몫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